자, 연속함수의 성질에 대한 거 필수 예제 6번. 자, fx가 x제곱 빼기 3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gx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x의 제곱 빼기 4x 마이너스 5. 자, 1번 보면 fx의 빼기 3g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에 뭘 구하라고 했어요? 연속인 구간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당연히 f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속이냐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연속이잖아요. 그 다음에 gx도 다항함수니까 빼기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연속일 거고, 그러면 연속인 함수를 빼면 당연히 빼기 함수도 연속이겠죠? 그지? 그게 연속함수의 성질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연속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2번 fx, gx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연속함수하고 연속함수하고 곱하면 연속함수라고 했잖아. 그러면 전 구간에서 다 연속이 되겠죠. 됐지요? 3번. 이번에는 gx분의 fx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있잖아, 연속이 되려면 gx가 0이 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gx가 0이 되는 순간, 분모가 0이 되는 순간 뭐가 돼?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그러면 그 점에서는 무조건 불연속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얘를 인수분해 해보면 x 빼기 5 그 다음에 x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니까, 당연히 x가 5일 때랑 빼기 1일 때 연속이 아니겠지. 됐지? 그래서 얘는 지금 뭘 구하냐면 구간을 구하라 그랬거든. 그래서 구간 표시를 하게 되면 얘는 이제 뭐 x가 5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거든. 그래서 이거를 구간으로 표시하게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 빼기 1 포함 안 되고, 그 다음에 빼기 1부터 5까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5부터 무한대까지 연속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구간 이거에서 연속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4번 보면 fx-gx 분의 1, 얘도 마찬가지로 뭐냐 그러면 분모가 다항식이 있으니까 분모가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 자, 그래서 fx 빼기 gx를 해보면 이거에서 이거를 뺀다 이거죠. 그럼 x제곱 사라지지? 그러면 빼기니까 4x 이렇게 될 거고, 빼기 3 빼기 5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뭐 당연히 얘가 0이 되는 점, 즉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일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구간 표시를 하면 빼기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무한대까지 연속이다 이렇게 돼요. 됐지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 7번. 자, 주어진 구간에서 다음 함수 fx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fx가 어떻게 되냐 하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3. 구간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보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의 x제곱 빼기 2x, 그 다음에 이거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다시 빼주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 있겠지. 빼기에 x-1의 제곱 더하기 4다 이렇게 돼요. 됐죠? 그래서 얘가 지금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1,4가 꼭지점이야. 1,4가 꼭지점이고 0,3을 지나니까 그림이 이런 그래프가 되고, 대칭으로 그림 그려주고. 자,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그러면 빼기 2부터 2까지라 그랬거든. 그러면 여기다가 빼기 2를 대입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9 더하기 4니까 빼기 5죠? 그러면 마이너스 2가 여기쯤이라고 하고, 그럼 얘가 있잖아, 이렇게 만나는 이 점의 좌표가 얼마가 되냐 그러면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2일 때는 어디가 될까? 여기 2가 이점에 있겠죠? 여기다 2를 넣어보면 빼기 1 더하기 4 그러면 3이니까 여기가 3이죠? 0,3. 대칭이니까 이 점이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함수 값에 요 x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함수 표현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그러면 최대값은 이때 최대를 갖는 거고 최소값은 여기서 최소를 갖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은 꼭 시점의 y좌표 4, 그 다음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5가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자, 2번 보면 자, fx가 x-2분의 2더라 이렇게 돼. 유리함수고 그러면 x는 2가 뭐냐 그러면 점근선이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양수니까 점근선을 기준으로 1, 4분면에 해당하는 그 다음에 3, 4분면에 해당하는 이쪽에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렇게 되죠. 됐죠? 자, 근데 이게 범위가 아까 뭐부터 뭐까지라고 했어? 마이너스 2부터 여기 3부터 5까지야 얘는 3부터 5까지. 그래서 여기가 2였으니까 3이 여기다 이렇게 되고 5가 여기쯤에 있겠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3일 때 최대값이 되겠네. 그 다음에 5일 때 최소값이 되는 거고. 그래서 3을 여기다 갖다 대입을 해보면 얘가 y는 1, 얘가 뭐냐 2, 1분의 2니까 얘가 최대값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5를 넣게 되면 3분의 2죠. 그러니까 y는 3분의 2, 얘가 최소값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넘어가 되지? 8번. 왜 이렇게 예시가 적어요? 별거 없으니까. 쉬워서 그런 거예요? 쉽잖아. 아니, 그렇네요. 쉽네요. 뭐 어려운 게 뭐가 있어? 좌우간, 우간, 함수값만 잘 따지면 되는데. 좀 맞을 때. 그렇다고 뭐 함수의 그래프가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데? 어려워요? 어려우면은 이거 고등학교 1학년 건데.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죠. 그렇지. 지난번에 영상 박제돼 있는 거 알고 있지? 아니. 수능 100점? 수능 몇점 썩깡이죠. 자, x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열린 구간 2,3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실근을 가지려면 아까 뭐라고 했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이거죠. 첫 번째 뭐라고 했지? 연속 함수인지 확인을 해봐라. 두 번째는 함수값이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즉 fa 곱하기 fb가 음수가 됨을 0보다 작음을 보이면 되는 거지. 첫 번째, 자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잡게 되면 얘는 뭐가 되냐 하면 다항함수예요. 그러니까 다항함수는 전 구간 연속이라고 그랬잖아. 다항함수이므로 뭐가 되냐 하면 열린 구간 마이너스 2,2에서 뭐가 되냐 하면 연속이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조건을 만족을 하는 거고 연속이라는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여기다 뭘 넣어보냐 하면 x가 2일 때 얘를 fx라고 하자. 그래서 2일 때 f2를 구해보면 저기다 2를 넣어보면 8 마이너스에 16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빼기 9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x는 3에서 f3을 구해보면 27 마이너스 요거를 내가 잘못 썼네. 이거 제곱인데 세제곱이라고 써놨냐. 자 여기다 2를 넣어보면 8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이게 빼기 1 음수가 되고 그 다음에 3을 넣어보면 27 마이너스 18 빼기 1 그래서 19를 빼니까 얘가 8이 되죠. 양수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치? 따라서 f의 2 그 다음에 f의 3 얘가 얼마야? 음수가 된다 이거죠. 빼기 1 곱하기 8이 그치? 그래서 연속이면서 얘를 만족하니까 따라서 뭐냐 하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빼기 1은 0은 이 방정식은 열린 구간 2,3에서 뭐가 되냐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더라. 어디에서? 2하고 3 사이에서. 됐죠? 한 개의 실근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구간 내에서 실근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려면 우리가 이 사이값 정리를 쓰는 건데, 사이값 정리가 연속이면서 그 다음에 양 끝에서 부호 변화가 일어나면 되는 거죠. 음수에서 양수 또는 양수에서 음수. 그러니까 FA 곱하기 FB가 0보다 작다는 걸 보여주면 된다 이거지. 자, 9번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함수 fx가 연속이라고 주어져 있고 지금 f의 마이너스 1, 그러니까 2다. 그 다음에 f의 제로 마이너스 5다. 그 다음에 f1은 1. 그 다음에 f2는 빼기 3 이렇게 돼 있는데 이 fx가 있잖아. 전 구간에서 연속이야. 그죠? 모든 x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일 때 2의 점이 찍히고 그 다음에 0일 때는 빼기 5가 돼요. 그 다음에 1일 때는 1이라고 그랬고 그러면 1일 때는 1,1 그 다음에 2일 때는 마이너스 3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할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이 찍힌다 이거지. 그러면 이 함수가 뭐라고 그랬지? 연속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랑 그 다음에 얘랑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됐죠? 그래서 만나는 점이 여기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하나 존재하고 0하고 1 사이에 하나 존재하고 1하고 2 사이에도 하나가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최소야 최소. 적어도 3개는 존재한다는 얘기지. 무수히 많이 만날 수도 있겠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고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고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고 그러니까 최소 3개는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죠. 그죠? 넘어가도 되지? 못생겼다. 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프가? 응? 너무 못생겼어요 그래프가. 그래프가 못생겼다고? 네. 잘 이해하고 있어? 어? 반절은 해야 되고 반절은 안 됐어요. 반절은 됐고 반절은 안 된다고? 약간 뭐라 그러죠? 뇌를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뭐가? 야, 지금 배운 게 딱 2가지야. 극한하고 연속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그게 약간 극한은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같냐? 약간 그다음에- 선생님이 풀어주니까 이해가 되는데 제가 풀면 안 풀리거든요. 거기에다가 함수값까지 같냐? 확인하는 게 연속이야.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잘 풀어주시는 거지 제가 잘 푸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기까지는 그나마 개념이 있잖아. 몇 개 안 되니까. 저는 얼굴로 먹고 살래요 그냥. 어? 포기. 이래서 수포자가 되는 거구나. 하지만 100점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뭐라는 거예요? 자, 미분계수에 대한 거. 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평균 변화율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평균 변화율. 자,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뭐냐? 그냥 어떤 곡선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곡선이 있다 그랬을 때 이 점이 A, FA다. 그 다음에 이 점이 B, FB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점에서 이 점까지 변한다 이거죠. 점이 움직이니까 이게 변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변화율이라 그러는데 얘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 A, B에서 A에서 B까지 그래프가 움직일 때 이
변화율을 어떤 식으로 정의하냐 그러면 평균 변화율은 B-A 분의 그 다음에 FB-FA 자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거를 평균 변화율이라 하는데 결국에 뭐지? 이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죠? 결국에는 뭐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잖아. 그래서 이거는 곡선이기 때문에 기울기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렇게 평균 변화율이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기울기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이거는 곡선이잖아요. 그래서 곡선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이런 식으로 정의한다 이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있잖아요. 이렇게 x축하고 평행인선 긋고 그 다음에 y축하고 평행인선을 그으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있잖아 이 b-a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얘를 델타 x라 그래. 그 다음에 이쪽을 델타 y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델타 x는 뭐냐 그러면 이것도 뭐 그냥 기호야 기호. 델타 x는 뭐지?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운 거잖아. x값의 증가량.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으면 x값의 실제는 증가량이라기보다는 뭐 감소할 수도 있는 거니까 증가량 감소량 이렇게 얘기하는 거 x값의 변화량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는 이거를 기울기를 뭐 x값의 증가량 분의 y값의 증가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x값의 변화량 그 다음에 델타 y는 어떻게 되냐 하면 당연히 y값의 변화량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 이 평균 변화율을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 델타 y 분의 델타 x 분의 델타 y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기울기인데 기호를 조금 뭐 용어라든지 또 조금 다른 기호들이 조금 더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뭐 크게 문제될 거 없잖아. 기울기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용어만 대치를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평균 변화율 뭐냐 그러면 곡선 위에 두 점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라 이렇게 보면 되고. 자, 그러면 미분 계수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자, 미분계수는 뭐냐 하면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점이 뭐냐 하면 a, fa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점이 b, fb다 이렇게 될 거고. 자, 미분이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있잖아 수학에서는 이 점에서의 뭘 구하고 싶은 거냐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서 만들어진 거야. 미분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점에서의 접선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접선을 작도를 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점을 이런 직선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구할 거냐? 왜냐 그러면 우리가 직선의 기울기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두 점이 필요하거든. 근데 얘는 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저 점을 가지고서는 하나만 가지고는 식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이 존재하는 거는 우리가 알겠는데 쟤를 어떻게 구할까라고 고민을 했던 거고 그래서 뭐 극한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까지는 존재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구할 수는 없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지는 게 실제 이제 미분이 된다라고 보면 되거든. 그래서 이 점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점하고 연결한 이게 뭐냐 그러면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이 점을 어떻게 하냐? 이 곡선을 타고 있잖아. 무한히 가까이 접근을 시키는 거야. 이 A로. 점 B를. 물론 있잖아. 반대쪽에서 올 수도 있어요. B가 있잖아. 지금은 오른쪽에다 그림 그려놨지만 내가 오른손잡이라서 그림 그리기 편하니까. 근데 이게 있잖아. 이쪽에서 와도 상관은 없다 이거지. 이 점에서 이렇게 무한히 가까이 오면 되니까. 그래서 점을 다른 점으로 A, B, FA라는 점으로 무한히 접근을 시켜본다 이거지.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거든. 그래서 얘가 어디로 와? 이 점으로 가까이 온다 이거죠. 됐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이 구간을 있잖아 크게 확대를 해보는 거야. 이 점을 크게 확대를 해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 여기 왔을 때는 뭐 이런 직선이 될 거고 여기 왔을 때는 이런 직선이 될 거고 여기 왔으면 이런 직선이 될 텐데 요 점 가까이 오게 되면 걔를 무한히 크게 확대를 해본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곡선이 요 곡선에 휘어진 정도가 살짝 펴질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어? 곡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점을 기준으로 여기를 잘라서 본다고. 얘를 있잖아 뭐 돋보기든 현미경이든 이런 걸로 확대를 해본다 이거지. 요 부분을 요 점 근처를 현미경으로 본다고 생각을 해봐봐.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얘를 본다 그러면 얘가 굉장히 확대해서 보는 거랑 똑같잖아. 요 부분만. 그러면 어떻게 돼? 곡선이 얘가 있잖아. 요 곡선이 있잖아. 이렇게 살짝 펴지는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그러면 이 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있잖아. 얘를 확대를 한 게 이거라고 쳐. 여기에 B가 여기 와 있는데 여기에 B가 온 거로 확대를 했으니까 좀 멀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또 어떻게 해? 이 점으로 무한히 가까이 접근을 시킨다 이렇게 돼. 그러면 또 여기를 또 확대를 하고. 그러니까 확대를 할 때마다 곡선이 있잖아. 살짝 펴지거든. 그렇지 않아요? 대박. 나중 가면 직선이 되네. 그렇지. 그게 아이디어야. 이 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있잖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요 점을 기준으로 얘를 있잖아. 확대를 해보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를 또 여기를 확대를 해보면 얘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가 확대하면 어떻게 될까? 좀 더 펴지고 좀 더 펴지고 그래서 얘가 어느 순간에 있잖아 직선처럼 보이는 구간이 생길 거다라는 거지. 그게 이 극한의 아이디어거든. 왜냐면 곡선이 살짝 펴지니까 어느 순간에는 직선처럼 되는 구간이 나온단 말이야. 그걸 무한히 확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뭐냐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아이디어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 얘가 확대하다 보면 무한히 확대하다 보면 이 점이 A, FA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점이 여기 점이 왔을 때 얘가 이런 직선 형태가 되는 그러니까 B, FB가 이렇게 펴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길을 무한히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직선이 되는 그 무한히 보내면 직선이 되지 않겠냐. 선생님 보면은 점 됐어요? A랑 점 B의 거리가 엄청 늘어나는 거거든요. 점 B랑 그러니까 점 A, FA랑 점 B랑 FB가 거리가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확대하는. 거리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 거리가 당연히 완전 줄어들겠죠. 극하니까 얘를 가까이 갔다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붙으면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 붙어버리면 걔를 확대하고 또 걔를 쭉 가까이 와게 해서 또 붙으면 확대하고. 변태 같아요. 우리가 현미경으로 예를 들어서 뭐를 본다고 그럴까? 예를 들어서 무슨 분자단위, 원자단위까지 본다고 하면 굉장히 굉장히 확대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곡선이 펴지면서 어느 순간에 이런 직선 형태가 나올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때의 기울기가 뭐가 되냐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미분계수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 그러면 리미트 x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a로 무한히 가까이 간다. 여기서 이제 b였으니까 이거를 b로 써줄게요. b가 a로 무한히 가까이 간다 이렇게 되고. 그랬을 때 b-a분의 그 다음에 fb-fa 즉 뭐냐 그러면 평균 변화율이죠.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에 대한 극한값 이 값이 결국엔 뭐냐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될 거다라는 거거든. 됐죠?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쓰냐 그러면 f'A라 쓰자라고 약속을 해. 이 극한식이 너무나 중요한 식이거든. 그죠? 우리가 앞에서 있잖아. 극한은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었지만 그거 말고 이렇게 생긴 거. 그러니까 B, FB, A, FA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러면 B, FB라는 점에서 A, FA로 무한히 접근을 시키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러면 평균 변화율이고 평균 변화율을 뭐야 극한을 취한 게 얘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순간 변화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순간 변화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때 이 값을 우리가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하냐 그러면 f'a라 쓰자라고 약속을 한다 이거죠. 그럼 이 값은 이 식을 의미하는 거라고. 이 극한식을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 값이 존재를 하면 그게 뭐가 돼? 접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f'a가 얘가 했잖아. 이 순간 변화율이 의미하는 기하학적 의미는 얘는 뭐냐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a,fa에서의 뭐냐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접선의 방정식은 요거는 있잖아. 나중에 다시 접선의 방정식 따라했을 때 다시 나올 텐데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y는 기울기가 f'a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a, fa를 지나야 되니까 x-a 더하기 fa다 이런 식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 이거죠. 됐죠? 그러면 이제 이 f'a는 어떻게 구하냐? 이 극한값을 구하는 거고. 되니? 여기까지 잘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A에서 B까지 이 거리를 뭘로 잡냐 그러면 아까 델타 X를 했지만 지금 얘를 델타 X라고 잡아도 되고 보통은 있잖아 우리가 이제 책에서는 많이 나오는 게 이거를 H로 잡아 이 길이를. 그럼 이게 H로 잡게 되면 요 B가 뭐가 되냐 그러면 A 더하기 H가 되겠죠? 왜냐면 A에서 H만큼 떨어졌으니까 H가 양수면 A도 오른쪽에 있을 거고 H가 음수면 왼쪽에 있을 거거든. 되니?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뭐야? 얘는 F의 A 더하기 H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미분계수를 어떤 식으로 요거를 이 순간 변화율 얘를 있잖아 미분계수라고 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미분계수인데 미분계수라고도 하고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고 다 똑같은 얘기야. 접선의 기울기가 결국에는 이 미분계수 값이 된다 이거고 이 미분계수를 우리가 어떻게도 쓸 수 있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만 B가 뭐라고 했어요? A 더하기 H라고 했잖아. 그래서 리미트 이렇게 되고 B가 A로 무한히 가까이 간다는 얘기는 H가 0으로 간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죠? A 더하기 H가 A로 무한히 가까이 가는 거니까 H가 0으로 간다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H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A 더하기 H 넣게 되면 H분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위에는 F의 A 더하기 H 마이너스 F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저 식을 이렇게 그냥 B 대신 A 더하기 H를 넣은 거라고. B가 A에서 H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요 식도 마찬가지로 미분계수 식이 된다. 여기도 있잖아. A 더하기 H에 빼기 A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A하고 빼기 A가 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랑 얘랑 같고 얘랑 같아야지만 미분계수 식이 돼. 이해돼요? 그래야지만 평균 변화율이라고. 그래야지만 뭐야? 직선의 기울기고. 그 직선의 기울기에 대한 뭐 극한값. 걔가 뭐가 돼?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이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미분계수를 정의하는 식이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있더라. 근데 뒤에 거를 보통 많이 써. H분의 FA, A 더하기 H 빼기 FA에 대한 극한값.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있잖아. 또 표현이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아까 델타 X, 델타 Y 이렇게 됐으니까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 이것도 평균 변화율이니까 그죠? 이게 평균 변화율이었으니까 평균 변화율에 대한 극한값이 되면 이게 미분계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미분계수가 실제 있잖아 맨 처음에 수업할 때 맨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이 있긴 한데 뉴턴이 물리 쪽에서 접근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독일의 라이프니츠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접근한 방법이고 그게 거의 거의 동시대에 접근 방법이 미분에 대한 방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표기법도 여러 가지야 실제적으로. 그래서 있잖아 여러 가지 표현법이 있다라고 보면 돼. 네. 라이프니츠가 물리학 아니었어요? 라이프니츠가 수학자예요. 뉴턴이 물리학. 뉴턴은 F는 MA라는 그 유명한 식이 있는데. 기다려보세요. F는 MA는 아인슈타인 아니에요? F는 MA가 아인슈타인이야? 2는 MC 제곱이 아인슈타인 아닐까요? 그래서 기호가 좀 많이 기호가 있잖아. 이 단원에서는 기호가 여러 개가 나와요. 똑같은 의미의 기호가. 왜냐면 그렇게 물리 쪽하고 수학 쪽하고 혼용이 되다 보니까 기호가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본 개념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면 되고. 그래서 평균 변화율에 대한 극한값 뭐라고? 평균 변화율에 대한 극한값. 그게 뭐야? 그게 뭐야? 평균 변화율에 대한 극한값. 델타? 저 미분계 정신 똑바로 차려. 평균 변화율에 대한 극한값. 얘를 뭐라고? 미분 계수로 한다 이거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h로 표현한 얘도 되고, 그 다음에 델타 x, 델타 y로 표현한 것도 되고. 됐지? 어렵다. 그럼 표현 방법이 세 가지네요. 그쵸. 근데 이제 보통은 이거는 잘 안 써. 아, 이게 두 개가 이제 많이 쓰이는 거고. 자, 예제 1번 보면 fx가 x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돼 있고 x값이 1에서 4까지 변한대요. 그랬을 때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x가 어디서부터 1부터 4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 그러면 뭐가 돼? 4 마이너스 1 분의 그 다음에 f3 그 다음에 마이너스 f1 이게 1에서 4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x는 a에서의 미분계수와 같다.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를 어떻게 쓴다고 했지? 응?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F 프라임에. 그렇지. f 프라임 a. 뭐는 x야. a에서의 미분계수인데. f 프라임 a. 얘가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 값을 구하는 방법은 뭐라고 써요? 평균 변화율에 대한 극한값. 그지? 평균 변화율에 대한 극한값 구하는 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고. 자, 그래서 우선은 평균 변화율 먼저 구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3분의 이렇게 될 거고 f4 빼기 f1이니까 여기다 4를 넣어보면 4의 세제곱 마이너스 1 빼기에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빼기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빼기니까. 그래서 지금 이 값이 얼마냐면 얘는 사라지고 63 나누기 3이니까 21이다 이렇게 된 거지. 이게 평균 변화율에 대한 값이고 그러면 f'a를 구해보면 f'a는 어떻게 되냐 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이렇게 된다고 했고 됐어요? 자, 미분계수에 대한 정의식 여기다 써줄 테니까 f'a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그러니까 요게 미분계수 정의식이다 이거죠. 이거 말고 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마이너스 fa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분계수가 되고 됐죠? 얘랑 같고 얘랑 같아야지만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니까 아까는 b라고 했지만 b, fb, 뭐 c, fc 뭐 이렇게 돼도 되고 x, fx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 그러면 x, fx에서 a, fa로 무한히 가까이 접근을 시키겠다 이거죠. 그랬을 때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얘기고 이쪽이 직선의 기울기니까 그거의 극한값이니까 x를 a로 무한히 접근을 시키면서 그 두 점 사이에 기울기를 구해보겠다 이거지. 됐지요? 요 두 개는 이거 꼭 기억을 해줘야 돼.
자, 그래서 이 값을 구해보자 이건데, 그럼 얘가 리미트 어떻게 되냐 하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이렇게 되고 f의 a 더하기 h를 저기다 갖다 집어넣어 봐야 돼. 그래서 f의 a 더하기 h는 a 더하기 h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빼기에 a를 넣으면 a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얘는 0분의 0꼴이죠? h가 0으로 가면 0이고 여기다 0 넣어봐봐. 그러면은 a세제곱 마이너스 1, a세제곱 마이너스 1 0분의 0꼴 된다. 그러면 인수분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얘는 빼기라고 1하고는 사라지고 a 더하기 h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니까 여기다가 인수분해를 할게요.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뭐의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 어떻게 돼? x 빼기 y 이렇게 되죠? x 빼기 y니까 a 더하기 h 빼기 a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의 x y 그 다음에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보면 a하고 빼기 사라지잖아. h만 남거든. 그러니까 얘랑 약분돼 사라진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극한 문제 풀 때도 똑같아 이것도 0분의 0꼴이라서 인수분해하고 0이 되는 인수를 사라지게 하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0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a 더하기 h는 a로 무한히 가까이 가니까 a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플러스야. 그죠? 여기가 빼기였으니까 여기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잘못 썼어. 얘도 마찬가지로 0으로 가니까 a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도 a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3a 제곱이 2분 계수가 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h가 0으로 무한히 끝나니까 h에다 0을 넣고 시작한다는 거 계산할 때? 네? 여기서? h가 0으로 갈 때. 그러니까 h가 0으로 무한히 끝나는 거니까 h에다가 0을 넣어야 돼. h에다 0 넣으면 안 돼. h가 0으로 무한히 가까이 갈 뿐이지 h가 0이 되는 건 아니거든. 그럼 왜 그러니까 a 플러스 h의 제곱이 왜 a 제곱이야? a 플러스 h의 제곱이 h가 0으로 무한히 가까이 가니까 얘는 a 더하기 0으로 무한히 가까이 가거든. 그러니까 a 더하기 0의 제곱이니까 a의 제곱으로 무한히 가까이 가죠. 그러니까 h가 0이라고 생각하고 푸는 거 아니야? 이거는 있잖아. 얘는 당연히 지금 얘가 0으로 안 가기 때문에 h에다 0을 넣어도 똑같은데, 그러니까 실제 여기다가 0을 넣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0으로 무한히 가까이 갈 뿐이지. 더 이상 0으로 가까이 가지 않는다 그러면 h에다 0을 넣어도 똑같은 값이 나와요. 됐어요? 자, 그래서 얘가 a제곱으로 무한히 가까이 가고 a제곱으로 무한히 가까이 가고 얘도 a제곱으로 무한히 가까이 간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3a제곱이 미분계수야. 그러면 아까 있잖아. 다시 20이라고 얘하고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하고 그 다음에 미분계수하고 같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a가 a제곱이 7이 되는 거고, 그러면 a는 얼마냐? 뿔마 루트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x값이 1에서 4 사이에서 그랬잖아요. a도 1에서 4 사이에 존재한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a는 1하고 4 사이의 값이라고 그러니까 루트 7만 되는 거죠. 빼기는 안 되고. 그래서 a는 구하고자 하는 a의 값은 루트 7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미분계수에 대한 정의를 꼭 암기를 하고, 이 식이 상당히 중요한 식이야. 저게 얘가 있잖아요. 미분의 시작이니까. 자, 2번. 오늘 예시 풀 수 있어요? 뭐라고? 예시 풀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예시가 뭐야? 예제, 필수 예제. 풀고 있잖아 지금. 풀고 있는 거였어요? 이게 예제예요? 저씨 진짜. 쌤이 만들어낸 건데. 죄송해요. 자, 2번 보면 f'a가 1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번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어떻게 되냐 그러면 h분의 f의 a 더하기 h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fa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얘가 있잖아 미분계수가 되려면 미분계수값 존재한다고 했는데 이거 있잖아 이 식이 나왔으니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문제 푸는 거야 푸는 거는 나중에 풀고 우선은 있잖아 아까 이렇게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a라고 했을 때 여기서 있잖아 h만큼 떨어져 있는 점 a 더하기 h 얘가 b가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 점의 좌표가 b, fb 이렇게 되는데 얘가 a 더하기 h, f의 a 더하기 h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무한히 가까이 접근을 시켜서 접근을 시켰을 때 이 두 점의 기울기의 극한값 걔를 미분계수로 한다 그랬는데 아까 뭐라고 했어? 반대쪽에서 접근해도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당연한 얘기지. 이쪽에서 접근할 수도 있는 거지. 여기가 b, fb여도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얘가 뭐냐 그러면 미분계수 이거를 f'a라 쓴다라고 약속을 했고 됐지? 얘랑 같다는 게 아니고 얘를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을 한 거라고 헷갈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럼? 어? 두 개가 다른 거예요? 아니 이 식을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을 했다니까. 왜냐면 이 식이 너무 중요해서 이걸 매번 쓰기도 귀찮고 쓰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을 한 거라고. 그래서 요 식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죠. 뭔가를 예를 들어서 파이 그러면 전 세계인이 알잖아. 3.14. 왜?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원주율이. 그렇지 않아요?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를 그래서 파이라고 쓰는 거잖아. 이름을 붙여주는 거라고. 안 그러면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3.14 그러지. 9.8 9.8 뭐냐 이거? 그 중력가속도. 중력가속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를 중력가속도 G라고 쓰는 거고. 됐어요? 물리에서. 이 숫자가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는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체한테 공통으로 적용이 되잖아. 다른 중력가속도가 지구의 6분의 1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각 행성마다 중력가속도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을 한 거고, 그래서 F'A 하면 이식 이게 떠올라야 된다 이거지. 얘를 보는 순간 이렇게 돼야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미분계수가 되려면 뭐가 된다고 했어? 얘랑 같아야 된다 이거죠. 여기가 H면 여기가 H가 돼야 돼. 여기가 2H면 여기가 2H가 돼요. 됐어요? 같아야지만 미분계수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이거를 이 극한값이 존재를 한다는 얘기잖아. 이 극한값이. 그러니까 이 극한값이 존재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엔 뭐야? 좌극한, 우극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있잖아. 고등학교 과정에서 용어는 안 나오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좌미분계수라 그래. 좌미분계수는 뭐냐 그러면 h가 0보다 작은 쪽에서 무한히 가까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좌미분계수가 의미하는 바는 리미트 h가 0 빼기 h분의 f의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다 이렇게 되는 거고 당연히 우미분계수는 뭐가 될까요? 우미분계수는 0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리미트 h가 0 플러스일 때 h분의 f의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값하고 이 값하고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를 하는 거고 그때 그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미분계수로 한다 이거죠. x는 a에서. 맞니? 극한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다 했던 거 있잖아. 이제 다 총정리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앞에서 배웠던 거. 이거 하려고 극한하고 연속 배운 거거든. 미분하려고. 그래서 미분계수가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처럼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그냥 이거 용어 몰라도 좌극한, 우극한 이렇게 해도 똑같아요. 근데
이 식이 뭐라고 했어? 굉장히 중요한 식이니까 여기다가 미분계수라는 이름 붙여놓은 거고 그러니까 얘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이런 식으로 불러준다 이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수많은 극한 문제 풀었지만 그거는 좌극한, 우극한 이렇게 하지만 얘는 다른 중요한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좌미분계수에 대한 부분 h가 0 빼기 우미분계수에 대한 부분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오는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이 똑같아야지만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얘가 있잖아 h분의 f에 a 더하기 2h에 그 다음에 빼기 fa 이렇게 되면 이게 미분계수가 되려면 여기가 2가 붙어야 된다 이거죠. 이 얘기는 뭐야? A에서 아까 H만큼 떨어져 있다고 했지만 여기서 H만큼 떨어져 있다고 했지만 H가 아니라 2H만큼 떨어져 있는 거거든. 그 점에서 가까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 2H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실제는 뭐가 사라진 거지? 여기가 A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A 해서 이 A랑 사라진 거거든. 그래서 2H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 같고 얘랑 같아야지만 평균 변화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값하고 똑같아야지만 미분계수가 된다 이거지. 그럼 얘도 0보다 큰 쪽에서 오고 0보다 작은 쪽에서 올 수 있는 거죠. 맞니? 근데 봐봐. h가 0으로 가는데 여기가 있잖아. 어떻게 되냐 그러면 f의 a 더하기 h의 제곱 마이너스 fa 이렇게 되고 요 밑에도 h의 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실제로는 얘는 미분계수가 아니에요. 이 식은. 여기 주어져 있는 거랑 여기는 미분계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데 얘는 뭐냐 그러면 h가 0 플러스든 0 빼기든 다 뭐가 돼? h제곱이 양수죠. 그러니까 이 식은 뭘 가르쳐 주는 거야? 오른쪽에서만 가까이 올 수 있어. 그러니까 이쪽에서만 이렇게 오는 거지 이쪽에서 오는 거는 알 수가 없다고. 맞니? 얘가 음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A의 좌측에서 오는 건 안 가르쳐 준다 이거죠. 얘는 그래서 뭐야? 우미분계수만 가르쳐 줘. H제곱이 양수라서. 얘가 음수든 양수든 H제곱이 양수가 되니까 오른쪽에서 가까이 오는 거밖에 안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이거는 미분계수 식이 아니다 이거죠. 뭐라 그래요? 그냥 극한식이야. 이 극한값을 구하라는 얘기지. 이거를 미분계수를 하지 않는다 이거죠. 미분계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좌극한, 우극한을 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 값이 같아야지만 미분계수를 한다고. 얘는 뭐라고 했어? 우미분계수만 가르쳐준다니까. 이거 하나만. 좌미분계수는 못 구하죠. 여기서 이 식에서는 못 구해요. 그러니까 얘는 미분계수 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얘는 미분계수가 아니다 이렇게 돼. 미분계수의 정의식이 아니야. 됐어요? 그러면 얘가 있잖아. 이런 식을 생각을 해볼게. 리미트 h가 0 이렇게 되고 여기가 h 세제곱 f의 a 더하기 h의 세제곱 마이너스 fa 이렇게 되면 이거는 미분계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돼요. h 세제곱이 양수가 되고 음수가 될 수 있어? 둘 다? 네. 될 수 있죠. 0 플러스면 h 세제곱 양수고 0 빼기면 음수잖아. 음수 집어넣으면 음수 세번 곱하면 음수잖아. 그러니까 좌측에서도 올 수 있고 우측에서도 올 수 있다고 얘는. 그래서 이 식은 미분계수가 맞다 이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식은 미분계수가 맞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을 우리가 구할 수 있냐 이건데 위에 거는 우극한만 구할 수 있고 밑에 거는 좌극한, 우극한을 다 구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요 차이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분계수의 정의를 잘 떠올려 보면 돼. 왼쪽에서도 올 수 있고 오른쪽에서도 올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존재하면 f'A 값이라 하는 거고 그랬을 때 실제 있잖아 이 값이 존재할 때 뭐라고 하냐면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돼요? 이 값이 존재할 때 우리가 앞에서 좌극한 우극한이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그러고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으면 연속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식에 대한 극한값이 존재를 하면 미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됐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 그럼 이런 거는 미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왜? 모른다니까. 우극한밖에. 좌극한이 뭔지 모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 다음 극한값을 구하라. 그럼 얘는 미분계수가 아니냐? 근데 이미 있잖아. 미분계수 값이 존재를 한다고 그랬어요. 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있잖아 얘의 값이랑 좌미분계수랑 똑같다라는 걸 이미 알려준 거야. 얘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이해됐지? 여기서는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를 모르니까 미분 가능하다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자, 아무튼 얘는 이제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뭐 이거는 뭐 값만 잘 구하면 되죠. h가 0으로 갈 때 h 제곱분의 f의 a 더하기 h의 제곱 마이너스 fa 이렇게 똑같이 맞춰주면 되고, 여기다가 h를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h 하나 곱해주면 똑같게 되겠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식은 뭐가 돼? f'a로 바뀌어요. 이 식이 f'a로 바뀐다고. 됐지? 이 극한이. 그 다음에 얘는 0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0. 그러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영어 왜 곱해요? 얘가 0으로 가니까. 아, 그러니까 f'a 곱하기 0으로 무한히 가까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2번. 자,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그 다음에 a 더하기 2h 마이너스 fa.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가 2h면 얘도 2h가 돼야지만 미분계수가 된다 그랬지? 그걸 f'a로 바꿀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다가 뭘 해주냐? 2를 곱해줘. 그러면 분자에도 2를 곱해줘야 되고. 그러면 이거는 평균 변화율이 됐으니까 평균 변화율에 대한 극한값 미분계수 f'a 그 다음에 뭐 이 뒤에 2는 그대로 곱해줘야 돼요. f'a가 1이라고 했으니까 1 곱하기 2니까 2로 무한히 가까이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3번 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그 다음에 h분의 f에 a 더하기 3h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f에 a 마이너스 2h 이렇게 되는데, 자, 저거의 극한값을 구해보라 그랬는데 얘는 미분계수 모양이 아니거든. 근데 이 미분계수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값을 가르쳐줬으니까 이 식을 a에 관한 미분계수로 바꿔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a 더하기 3h에 반드시 fa가 반드시 빼기가 필요해요. 얘가 정의니까 이 정의식을 봐봐. 이걸 외워야 돼. 그래서 f의 a 더하기 h 빼기 fa 남은 게 h가 평균 변화의 식이고 그거의 극한값이 미분계수다 이거죠. 반드시 얘를 평균 변화율로 만들려면 빼기 fa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없던 거 빼줬으니까 플러스 fa 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f에 a 마이너스 2h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지금 얘랑 이렇게 따로 써보면 f에 a 더하기 3h에 마이너스 fa 이렇게 될 거고, 이거의 미분계수는 여기에 3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곱하기 3을 해줘. 3h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니까 3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빼기에 h분의, 그러니까 h분의 얘 두 개 나머지. 근데 이거 빼기로 묶었으니까 f에 a-2h 빼기 fa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여기는 뭐가 필요해? 마이너스 2h가 필요해. 그러니까 마이너스 2h니까 이 빼기를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 여기가 플러스로 바뀔 거고 여기에 마이너스 2가 필요하다 이거죠. 부호 빼기였는데 그 부호를 안으로 끌고 들어오고 얘는 2h로 맞춰줘야 되잖아. 그러면 2를 곱한 거죠. 분모에. 분자에도 2를 곱해줘야 되지. 여기다 2를 곱할게. 여기다. 됐어요? 그래서 식이 이렇게 변형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야 지금. 그래서 얘가 앞에 거는 어떻게 돼? 얘가 f'a로 수렴을 할 거고 얘를 f'a라고 수정 그냥 써있으니까 그 다음에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뒤에 것도 마이너스 2h 마이너스 2h 똑같으면 얘가 f'a라고, 얘가 정의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f'a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얘가 그래서 5배의 f 프라임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1이라고 했으니까 5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다 이렇게 돼요. 와. 됐어요? 어려운가? 그래서 우선은 미분계수의 정의에 대한 거를 꼭 암기를 해야 돼. 두 가지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예제 2번은 요거에 대한 거고 예제 3번은 이거에 대한 거거든. 밑에 있는 식. 자, 예제 3번 볼게. 자, 다음 함수 fx에 대하여 f1이 얼마냐 2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f'1은 얼마냐 하려면 3이라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1번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 그 다음에 위에는 f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f1이다 이렇게 돼요. 자, 이거의 극한값을 구해봐라 이건데 그러면 미분계수가 되려면 여기 x 이렇게 똑같고 a 이렇게 똑같아야 된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 1 그죠? 맞지 이건? 그럼 여기가 x 세제곱이 되면 되겠네. 맞니? 얘를 바꿀 수는 없어. 얘를 바꿔줘야 돼. 얘를 x 세제곱으로 만들려면 뭘 해야 되냐 하면 여기를 x 세제곱으로 바꾸면 뭐 한 거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곱한 거죠? 곱셈공식. 그러니까 분자에다가 x제곱 x 플러스 1을 곱해주면 된다 이거죠. 그럼 얘랑 약분해보면 다시 x-1이 될 거고. 그치? 그랬을 때 그러면 이게 x세제곱 x제곱 똑같으니까 x세제곱 fx의 세제곱이라는 점에서 1, f1으로 무한히 가까이 가는 식이 돼. 그죠? 1, f1은 정해져 있고 이 점은 가만히 있는 애고 x세제곱 fx세제곱이라는 점이 여기 있는데 얘가 있잖아. 어떤 곡선을 타고 이렇게 무한히 가까이 가는 거라고. 그러면 그 두 점에 뭘 구하는 거야? 기울기. 그거의 극한값 뭐야? 접선의 기울기. 이런 의미라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건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치 이거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걔라 이거지. 그치?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고? 얘가 미분계수. 미분계수니까 얘가 f'1 이렇게 바뀌는 거고 뒤에 거는 x가 1로 가면 1로 무한히 가까이 가겠죠? 그러니까 곱하기 3. 그래서 극한값은 9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2번.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1, fx 마이너스 f1. 그럼 밑에 x가 있어야 되는데, x하고 1이 있어야지, x 빼기 1이 밑에 있어야지만 미분계수로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얘가 x-1 이렇게 인수분해 해주고 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 해주고 자 fx-f1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있잖아 이 식이 뭐냐 그러면 평균 변화 1이야. 그러니까 평균 변화에 대한 극한이니까 미분계수 얘는 2로 가까이 가겠죠. 그죠? x 더하기 1은 뒤에 거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 그러면 f'1 곱하기 요 x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2분의 1로 무한히 가까이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냐 하면 2분의 3이 구하고자 하는 극한값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3번.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 그 다음에 위에는 x제곱의 f1 그 다음에 마이너스 f의 x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자 얘를 미분계수로 바꾸려면 뭐가 필요하지? 빼기 f1이 반드시 필요해요. 빼기 f1 여기 빼기 f1 없네 그지? 그래서 빼기 f1을 강제로 만들어줘야 돼.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의 f1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얘를 묶어보면 f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f1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래야지만 미분계수로 바꿔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플러스를 한 거잖아? 그러면 하나를 똑같은 걸 다시 빼줘야지만 원래식하고 똑같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얘를 먼저 써줄게. 마이너스의 fx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f1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거를 미분계수로 바꾸려면 여기가 뭐가 돼야 되냐면 x제곱이 필요해요. 그죠? x제곱 이렇게 되니까 제곱하면 뒤에 x 플러스 1을 곱해줘야 된다 이거지.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남는 거는 플러스 x-1분의 얘랑 첫 번째랑 맨 마지막 항 두 개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에 f1으로 묶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될까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식은 뭐가 되냐 그러면 마이너스 얘가 미분계수, 그러니까 f'1 이렇게 될 거고, x가 1로 가면 얘는 2로 가잖아. 그래서 2로 무한히 가까이 간다 이렇게 되는 거지. 뒤에 거는 얘랑 약분이 되죠? x-1 그 다음에 얘가 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x가 1로 가면 x 더하기 1은 2로 가니까 2 곱하기 f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3이라고 했으니까 빼기 6 그 다음에 f1은 아까 2라고 했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야 4.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 있잖아. 지금 처음 이걸 접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느끼는데, 문제는 있잖아. 이 식을 안 해오면 절대 이 식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 이 정의대로 똑같이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계속 극한 얘기할 때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라고. 극한은. 그러니까 식을 변형을 해서 같은 값을 더하고 빼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정의에 맞는. 4번. 자, 리미트 x가 무한 1로 갈 때 f의 x 마이너스 f1 이렇게 되고, 이거 분에 뭐가 되냐 그러면 x의 세제곱 빼기 1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미분계수의 모양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얘가 x 마이너스 1분의 f의 x 빼기 f1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야지만 얘를 f'1로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자를 또 똑같이 x-1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위에도 x-1분의 x 세제곱 빼기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얘는 뭐가 돼? x-1분의 f의 x의 마이너스 f1 이렇게 되고, 위에 거는 약분을 하게 되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밑에 거는 얘는 f'1로 바뀌는 거고, 위에는 111로 무한히 가까이 가니까 3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얘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될까요? 여기까지. 저기 4번에서 첫 번째 식이 어떻게 두 번째 식이 어떻게 이거 네. 위아래를 x-1로 똑같이 나누는 거야. 얘도 x-1로 나누고 얘도 x-1로 나누고. 왜 x-1로 나누냐 그러면 이 모양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얘를 만들어야지만 얘가 평균 변화율이 되고 이거에 대한 극한값이 미분계수로 바뀌니까. 되니? 4번. 왜? 머리 터질 것 같아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배고파. 자, f의 x 더하기 y는 fx 더하기 fy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조건이 f' 제로가 4래요. x는 0에서의 미분계수가 4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랬을 때 뭘 물어봤냐? f'2를 구하라 그랬는데,
자, F'2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F'2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더하기 h 대신 2 더하기 h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빼기 f2 이게 F'2죠.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식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다고 이 극한 값을.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 f의 2 더하기 h가 있는데 이 위에 있는 식을 잘 관찰을 해보면 x 더하기 y, fx 더하기 fy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뭘 넣냐 그러면 h를 대입을 하자 이거지. 그러면 h를 대입하면 얘랑 똑같은 모양이 나오죠. x에다 2를 넣어야 되고 여기다가는 2를 대입하고 여기도 2를 대입하고 그럼 f의 2 더하기 h는 f2 더하기 fh 이렇게 바뀌겠죠. 어차피 이거 함수식이니까 내가 정의역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함수값을 구할 때.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변하냐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2 더하기 h 대신 얘를 쓴다 이거죠. 그래서 f의 2, 그 다음에 플러스 f의 h, 그 다음에 빼기 f의 2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 값은 사라지죠. 그러니까 남는 게 뭐냐 그러면 얘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h인데 여기가 0 더하기 h라 써도 큰 문제 없겠지? 왜냐면 비약을 하면 안 되나? 자 fh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의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 있어요? f'0가 4라는 거 아직 안 써먹었잖아. 그러니까 f'0는 어떻게 될까? f'0 그러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0 더하기 h 마이너스 f0 이렇게 되는데 이거의 극한값이 4라는 거 알고 있거든. 그러면 f0를 먼저 구해야 돼. 그래서 f0를 구하기 위해서 이 식을 다시 써야 되는데 x에다 0 넣고 그 다음에 y에다 0을 넣어보면 f0를 구해야 되니까 0을 넣어보면 f0는 x에다 0 넣고 y에다 0 넣으면 f0 더하기 f0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f0는 당연히 0이 되겠죠. 될까요? 그래서 f0가 0이야. 그러면 얘가 0이잖아. 이거 필요 없는 거네. 아니?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h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럼 얘랑 똑같은 모양 아니야? 그죠? h분의 fh, h분의 fh, h는 0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 값이 뭐라고 했어? 4. 그러니까 얘도 4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이 식을 가지고 이 값을 구해보면 똑같이 4가 나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정의에 대한 식만 정확하게 잘 암기를 하고 그 모양에 맞춰서 극한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될까요? 뭐가 돼? 우와. 응? 우와. 신기하다. 신기해. 배고파. 자, 끝났어 이제. 그럼 다음 수업 몇 시에 얘기했어요? 6시. 6시요? 네? 그럼 6시에 갈게요. 6시에 간다고? 네, 저 6시 반에 학원 있어요. 그래서 빨리 가야 돼요. 6시 반에 또 학원이 있어. 영어쌤이 오래요. 영어 학원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 글쎄 쉬는 날도 없어요. 의정부랑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자, 5번 여기까지 할게요. 5번까지. 자,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이렇게 위로 블록인 모양인데 세수 b-a 분의 fb-fa 뭐냐 하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죠. 평균 변화율인데 그 다음에 f'A 그 다음에 f'B 그러니까 이 세 값에 뭘 물어봤냐? 대소관계를 비교하라. 그러면 대소관계 비교하라 그랬으니까 우선은 첫 번째 b-a분의 fb-fa는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돼. 자, 요게 뭐냐 하면 첫 번째 값이다인 거죠.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은 어떻게 되냐면 F'A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그러니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의 접선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접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돼.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얘보다는 더 크지 않을까? 그죠? 맞니? F'A가 접선의 기울기니까. 자, 그 다음에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얘가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기울기가 제일 작은데?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미분계수가 의미하는 바가 접선의 기울기라는 걸 알면 그냥 값은 못 구하지. 당연히 함수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림만 주어져 있잖아. 그러면 그림상에서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를 표시를 해보면 접선을 그려보면 얘가 뭐냐 그러면 이 값보다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죠. 됐지? 그래서 제일 작은 건 F'B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A분의 FB 그 다음에 마이너스 FA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F'A가 가장 크다 이렇게 돼요. 됐어요? 비교할 수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요건 됐고 반대로 있잖아.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경우는 한번 생각을 해볼게. 아래로 블록이고 여기가 A다. 그 다음에 여기가 B다. 그러면 첫 번째 A와 B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 하면 기울기는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요 점을 지나고 여기다 접하는 직선을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 되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런 식으로 접선이 그려질 거고 되니? 그러니까 이때는 반대가 되죠. 그러니까 F'A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B-A분의 FB-FA 그 다음에 F'B다 이렇게 된다 이거. 완전히 반대네요. 그치? 됐어요? 그래서 자 이거에 실제 있잖아 거꾸로 있잖아. 얘를 만족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림 갖고 이걸 찾았지만 이렇게 되면 A가 B보다 작을 때야. 그러니까 A가 B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 이 식을 만족한다 그러면 반드시 얘는 뭐냐면 위로 블록이 그래프일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돼. 됐어요? 나중에 있잖아 문제 조건이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래프가 위로 블록이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거를 알아야 된다 이거야.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조건을 딱 보고 우리가 이게 곡선의 모양을 가르쳐 준다는 거를 눈치를 채야 되고 그래서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그림 그려보면 어느 건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치? 반대로 작은 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제일 작고 큰 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제일 크고 이거를 만족한다 그러면 얘는 위로 블록인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주어진 식이 뭘 가르쳐 주냐 하면 위로 블록이냐 아래로 블록이냐 이거를 가르쳐 주는 식이기도 해요. 됐어요? 응?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도 있잖아. 우리가 위로 블록일 때 뭐가 있냐 하면 이 두 점이 있어. 이건 미분계수로 표현하는 거고 미분계수 말고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래서 지금 얘가 있잖아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의 중점 그러면 2분의 A 더하기 B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뭐냐 하면 FA가 F의 2분의 A 더하기 B가 뭐보다 크냐 하면 2분의 FA 더하기 FB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 함수값 이 길이가 FA고 이 길이가 FB잖아. 그거의 평균은 이 길이가 되죠. 그래서 함수값이 여기가 함수값에 해당하는 거고 그 값이 FA와 FB의 평균값보다 크다. 이 얘기는 위로 블록을 의미한다. 됐죠? 작으면 아래로 블록이에요. 반대가 되면 이제 아래로 블록이 되겠지. 그림 그려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이게 곡선의 모양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를 알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 그림 그려보면 알 수 있잖아. 이걸 외우란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가 A고 B고 그러면 여기가 2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되는데 이때는 뭐가 되냐 그러면 F의 2분의 A 더하기 B가 어떻게 돼요? 요 값이죠. 요 값. 요 길이가 F의 2분의 A 더하기 B거든. 그러니까 이 값이 뭐보다 작냐 그러면 2분의 FA 더하기 FB. 이거는 여기까지의 거리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 식이 성립이 되면 이거는 아래로 볼록이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얘는 위로 볼록이 이는 아래 볼록 이걸 외우라는 얘기 아니야. 그림 그려보면 돼요. 두 개. 그래야지 안 헷갈리지. 이걸 외우는 순간 나중에 헷갈릴 거 아니야. 이게 아래로 볼록이네. 네. 위로 볼록. 그래서 그림 두 개 그려보고 확인할 줄만 알면 충분히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찾을 수 있으니까. 우와. 됐죠? 그래서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이렇게 돼요. 뭐 이차함수가 있는데 이차함수가 얘를 만족한다 그러면 위로 볼록이네. A가 음수란 얘기네. 이해됐어요? 네. 여기까지.